예, 파워포인트가 사실은 100장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앞부분 시간 굉장히 너무 빠르게 막 진행을 해드렸죠. 그래서 막 정신도 없으실 텐데 저도 막 지금은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사실은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연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또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앞부분 시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시황에 이어서 종목, 업종군들도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표를 보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업종이죠? 건설 업종이죠. 건설 업종. 건설 업종 지금 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뭐 놓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업종의 상승률이 29.63%다. 그게 지금 3월이니까 1월 저점 대비해서 29.63%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죠. 2개월 만에 수익률. 거기에 이것이 과연 끝자락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정도가 갖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기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건설업종 전체적인 지수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부분은 대략적으로 대형사가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대형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60% 이상, 그리고 좀 덜 올랐다 하는 종목도 20% 이상씩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GS건설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바닥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와 있죠? 1월 7일 저점 대비해서 61.21% 상승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뭐 어마어마하죠. 59.69%. 자, 현대건설 어떻습니까? 49.10%. 그나마 좀 못 올랐던 대림산업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36.11%.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입니다. 19.9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동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달러와 강세 때문에 결제 통화 대금의 강세 때문에 유가 하락 부분에 일정 부분은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원화가 소폭의 약세를 지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수주했던 물량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가 수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중동 경기의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 요인이 작년 상반기 또 하반기에 기대했던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심을 좀 가지시자 말씀드렸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하고는 또 순위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한 번씩 뭐 훑어만 보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건설업종 부분 앞서서는 뭐 전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중국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을 2014년 8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라고 해서 밀려 내려왔죠. 저때 그 당시에 완화 정책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느끼실 겁니다. 어떤 게 있죠? 부동산 3법 통과.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잘 못 드려요. 뒷부분에 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가시적인 뭐 실질 정부 부양책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건설업종의 상승 탄력이 나온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 역배열로 놓여져 있던 구간에서 중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횡보 내지는 정배열 구간으로 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책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14년도 8월에 DTI라든가 그리고 LTV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를 못 가져가 버렸죠. 조금 더 강한 재료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이 2014년 12월 23일 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탄력 적용을 한다. 실질적으로 좀 폐지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그러면 국내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또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뭐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설 쪽만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도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건설 쪽 부분도 중동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동 야 원유 유가가 하락해서 결제 통화 대금 달러와의 강세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 요인도 상당폭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그 중동 4개국 순방 부분에 쿠웨이트 지금 뭐 정상회담 끝냈죠. 이제 사우디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주게 된다면 실적 개선폭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쿠웨이트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사절단 중에서 건설사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 가셨죠.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중동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충분하게 실적 개선폭 바닥에서부터 상승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이러한 부분 있죠. 성과 부분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요?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해드려야겠죠.